배설이라는 거는 세포 호흡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체외로 내보내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앞에서 배웠듯이 무엇을, 그렇죠, 영양소를 누구랑 결합시키는 과정이다. 그렇죠, 영양소를 산소랑 결합시키는 산화 과정이다. 산화 과정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갖다가 체외로 내보내는 과정이 배설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일상에서 배출하고 배설을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배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죠. 근데 그 음식물 중에서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가 체외로 나오는 게 뭐다? 배출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출은요, 이제 건더기가 있죠. 배출은 변인 거죠. 대변. 배출은 변이고, 그 다음에 배설은 뭐다? 국물이다. 즉 물의 형태로 나오는 거죠. 오줌, 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설의 목적이 있는데, 배설이라는 거는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라는 게 있는데, 항상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은 변해도 이렇게 몸속 환경, 즉 무기염료의 양이라든가 수분의 양이라든가 체온 같은 경우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뭐다? 항상성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포호흡으로 산소랑 결합해서 에너지를 내고요. 영양소를, 이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에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이렇게 3대 영양소가 있는데, 이 3대 영양소에 공통 원소가 있죠. 공통 구성 원소가 있다. 그 원소가 3가지가 있는데 기호로 쓸게요. 탄소, 수소, 산소가 있죠. 이 공통적인 탄소, 수소, 산소 때문에 공통적인 노폐물로 뭐가 나온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랑 물이 공통적인 뭐다? 노폐물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대 영양소를 산화시켰을 때 나오는 공통적인 노폐물이 뭐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랑 물이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날숨, 즉 호흡을 통해 배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물은 호흡으로도 나오고 오줌, 땀의 경로로 나온다는 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단백질의 구성 원소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외에 단백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질소라는 원소를 더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질소라는 원소는 질소성 노폐물인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암모니아는 그쵸, 독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 단백질도 뭐하고 뭐는 만든다고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못 만드는 어떤 원소도 만든다? 어떤 노폐물도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을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콩팥을 통해 배설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설 기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좀 익숙하게 알아두셔야 이 다음에 선생님이 오줌 생성 과정을 설명할 때 그때 좀 이해가 될 건데요. 한번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콩팥 동맥으로부터 노폐물이 많은 혈액이 이렇게 콩팥으로 들어오는데, 콩팥이라는 거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등 쪽 있죠. 우리 등 쪽, 사람의 등 쪽에 보시면 허리 아래쪽에 한 쌍이 위 그림처럼 분포가 돼 있고, 이렇게 콩팥은 생긴 거는 콩처럼 생겼는데 색깔이 팥색깔이라서 우리가 콩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콩팥은 오줌을 저장하는 방광과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연결하는 긴 관을 무슨 관이라고 한다? 오줌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방광에 저장된 오줌이 요도를 따라서 체외로 배출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콩, 오, 방, 요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콩팥을 갖다가 우리가 잘라보았더니, 즉 단면도죠. 잘라보았더니 지금 위 그림과 같더라. 근데 바깥쪽에, 콩팥의 바깥쪽을 겉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렇게 빗살 무늬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부채꼴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콩팥의 속질이라고 부르고요. 속인 거죠, 속. 그 다음에 더 안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빈 공간을 콩팥 깔때기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다? 그렇죠. 얘는 빈 공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도대체 얘는 무슨 일을 하느냐? 오줌을 아주 잠시 동안 저장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잠시 동안 저장했다가 지금 이 긴 관 보이시죠? 이 관이 뭐다? 왼쪽 그림에 이게 오줌관이라고요. 이 오줌관은
방광으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외로 요도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콩팥 겉질을 봤더니 이 콩팥 겉질을 또 확대해서 봤더니 모세혈관이 이렇게 꾸러미져 있는 사구체라는 곳이 있고 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한 겹의 보호먼 주머니가 있는데 말픽이라는 과학자가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다? 말픽이 소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이 말픽이 소체는 어디에 분포한다고요? 그렇죠. 콩팥의 겉질에 분포하고 여기서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과라는 오줌 생성 과정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여과라는 과정, 걸러지는 과정이. 그 다음에 보호먼 주머니로 이어지는 굵은 관을 보시면 여기 굵은 관 보이시죠? 주변에 이제 거미줄 같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굵은 관을 세뇨관이라고 하고 우리가 사구체하고 보호먼 주머니하고 이 세뇨관 세 개를 더해서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네프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네프론은 도대체 무엇인가? 콩팥을 이루는 무슨 단위다?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콩팥의 기본 단위로 일부 학교 선생님은 이 네프론을 다른 말로 신단위, 즉 신장을 이루는 단위라고 부르는데 이 네프론은 콩팥 한 개당 몇 개가 있다? 그렇죠. 100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프론이 100만 개가 오줌을 생성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